김연경 작가의 애니어그램 베이직. 애니어그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혹은 정확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 김연경 작가가 직접 애니어그램 이론을 간단 요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유형 전체를 함께 공부했을 때 훨씬 유익하고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형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콘텐츠도 같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9번 유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참! 더욱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9번) 유형은 애니어그램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본능, 감정, 이성 3대 에너지 중 본능을 중심 에너지로 쓰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는 세계관 아래 살아가는 본능 중심 유형들은 근본적으로 모두 파이터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9번 유형은 본능 무시형에 속하는데요. 무시란 자신의 중심 에너지를 부담스럽게 여겨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기전입니다. 따라서 무시형에 속하는 유형들은 겉보기에 자신의 중심 에너지의 특성과 오히려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능 무시형인 9번 유형은 타고난 파이터 기질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릅니다. 세상과도 자신과도 싸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지요. 9번 유형이 이렇게 싸움을 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타인과 분리되고 싶지 않은 욕구 때문입니다. 9번 유형이 꿈꾸는 좋은 삶은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롭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갈등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오히려 갈등을 통해 우리는 다른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차원의 어울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철학 용어로 정반합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나 9번 유형은 결과적인 합의 상태에 집착한 나머지 반의 과정을 회피하려 합니다. 관계와 삶의 과정에서 마땅한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9번 유형의 고착, 나태로 이어집니다. 고착이 나태라고 해서 모든 9번 유형이 게으른 생활을 한다거나 성실히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9번 유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9번의 고착 나태는 실생활에서의 게으름이 아니라 삶에서 근본적인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많은 9번 유형들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꾸준함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9번 유형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갈등 회피가 9번 유형만의 방어 기제는 아니지만 그들의 고착은 여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조차 전혀 안 보이는 듯 행동하는 9번 유형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굳이? 게다가 회피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태평해 보이기만 하는 9번 유형의 모습은 실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풍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려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엄청나게 기가 빨리죠. 그래서 9번 유형은 활동량에 비해 묘하게 잠이 많거나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음식이나 술, 게임, 멍 때리기 등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지도 정리하지도 않고 무작정 쌓아두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빵! 폭발해버리는 것도 흔한 패턴입니다. 내가 왜 그랬더라? (9번) 유형의 미덕은 바로 통합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입장을 함께 수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우선이 아니죠. 그럴 수 있지. 이런 점이 우유부단함이나 답답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해주고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주고 덮어둬도 될 것들을 덮어두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9번 유형의 역사적 인물들이나 성숙한 9번 유형들은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받은 개인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답니다. 9번 유형의 의식 성장과 미덕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9번 유형이 스스로의 진정한 욕구와 갈등을 외면할수록 오히려 자아 분열은 심해지고
결국 세상과의 연결도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아통합 자체가 고착의 과제인 9번 유형은 그래서 다른 모든 유형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9번 유형의 본질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9번 유형에 대한 대표적 오해들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착하다는 말은 의미가 너무 애매모호하고 성격과도 관련 없는 개념이지만 9번 유형에 관한 중대한 오해 포인트인 것이 사실입니다. 9번 유형의 이미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하다는 관념에 잘 들어맞기는 하거든요.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성향에 관대한 것들 말이죠. 그러나 착하다는 것을 도덕적이거나 인격이 성숙하다는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9번 유형의 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9번 유형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조차 회피합니다. 그렇게 방치된 문제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해결하게 됩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9번 유형이 평화주의자, 인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진상은 책임자가 힘든 역할을 다른 이에게 떠넘겨버린 것이죠. 또 9번 유형은 갈등 상황에서 자기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기보다는 그저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전략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수동저항이라 하는데 능동적 저항 못지않게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언뜻 보면 상대만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무서운 전략입니다. 또는 9번이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쌓아두었다가 엉뚱한 데서 폭발시키는 경우 그 대상은 결국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이 될 때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9번도 엄연히 힘의 논리에 민감한 장형이라고요. 스트레스에 민감한 성향은 성격 특성 중 신경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니어그램의 고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부정적 감정을 잘 인식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려는 9번 유형의 고착 때문에 이들은 실제보다 신경성이 낮아 보이거나 스스로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9번 유형의 정신적, 관계적 문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경성이 높은 9번 유형은 그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성이 높은 9번 유형은 전형적인 문제를 겪기도 쉽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고 고착을 발견할 기회도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유형의 대표 인물을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가는 사례도 있고 조금 의아한 사례도 있으셨죠? 9번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날개와 3대 본능적 변형 이론을 공부하시면 더 잘 아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